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 최고의 뉴스는 한국이 독일을 꺾었죠. 그렇죠? 이게 뭐 확률상 1%였는데 어쨌든 간에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이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1% 확률에 도전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부동산 너무 도전하지 않는데 이 독일 세계 1위를 이렇게 꺾었는데, 물론 16강에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여하튼 간에 시합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시합을 해본 적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1%의 확률에 여러분들이 도전, 그리고 또 앞으로 하는 투자들이 좀 잘 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이렇게 지금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보다 부동산 뉴스에 오늘 제일 지금 주요 뉴스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부동산 거래 현실화, 하반기 집값 하락 이어질까? 뭐 이 뉴스가 이제 나왔죠. 부동산들 하반기 집값 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동산 거래 절벽이 과연 이 집값이 하락하는 거냐라는, 그게 정확한 명제냐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지금 계속 거래량이 없으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 정확한 논리냐 아니면 또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 신문에서 거래가 없으면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거래가 없더라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러면은 그런 다른 상반된 현상들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의 이제 하단 부분을 이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글씨를 키운 건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아시죠? 이렇게 통통하니 입 이렇게 모아서 말하는 사람. 그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아파트 입주 과잉 공급과 분양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러니까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때문에 재건축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가속화되니까는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집을 안 사는 것들, 그리고 또 살라고 하더라도 대출 교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뭐 여하튼 간에 거래가 굉장히 감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뭐 수요 억제 정책에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돼 가지고 한동안 소강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고 뭐 전망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온 정책들을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명 부천대 부동산 유통, 뭐 저는 도시공학과를 나왔는데 부동산 유통과라는 건 좀 처음 들어봅니다. 사실은. 여하튼 간에 부천대 부동산 유통과라는 게 있대요. 그 올 하반기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많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반응, 그리고 보유세 개편, 기준금리 인상, 똑같은 말들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은 뭐 서울 및 하남, 김포, 과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분양시장과 신규 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는 역전 현상이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입주를 할 때 보통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허명 부천대 부동산 유통과 교수도 입주 물량이 많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흡입력을 갖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수요층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물량이 일시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부에 있는 수요층을 흡수를 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을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시장의 악재 요인은 소비자에게 흡수되는 시점, 당연시 받아들이는 시점,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흡수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시점. 우리나라 뭐 정책 나오면 까먹는데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재건축 시장의 매력이 다시 상승 반전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혼란스럽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시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가 이제 두각을 하면서 매력이 다시 반전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악재들은 몸에 익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이후에는 부동산 본연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이고요.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거래량이 급감이 된다. 거래량이 급감이 되면 그게 정말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지금 그 방송을 하는 건데요. 자, 거래량 급강 상태에서는 물론 뭐 거래량이 뭐 이제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누군가는 취득세를 또 내게 되고, 또 누군가는 옆에 집보다는 옆에 집이 만약에 거래가 되면 다른 또 매도자들은 그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금액들은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거래량이 급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 그리고 그거는 크게 변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 또 다른 현상, 떨어질 수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거래가 안 돼요. 아예 거래가 안 되면 정말로 무리해서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무리한 대출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대출만 받지 않으면 일반적인 거래 속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그냥 팔 수 있는 매물이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속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 금리 인상폭이 굉장히 높을 때는 버티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경매 또는 급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가격을 그 하락한 가격으로 확정지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경매가 나오거나 급매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이라는 것 뿐이지, 그 모든 시세가 떨어졌다라고 확정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경매 물건들이나 일부의 급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하면 성공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기다렸을 경우에 모든 시세가 떨어졌을 때, 모든 시세가 떨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구입하겠다는 생각, 굉장히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급매나 경매 물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전반적인 시세가 떨어지진 않는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시선은 뭐냐면, 자, 생산 주체는 일정한 상품을 계속 생산하는 과정에 수요가 없을 경우 가격을 낮추죠. 보통 뭐냐면, 뭐 옷 장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뭐 자동차 재고가 많이 남는다든지, 뭐 전자제품을 만들었는데 뭐 신상품이 나오고 뭐 재고가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일정 계속 나와줘야지만 이 상품이 팔리고 또 다른 물건을 생산을 하고, 이런 계속 생산 주체에서는 상품을 계속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생산 주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개인 자체가 생산 주체가 아니고, 현재 매도자를 수요자로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지금의 매도자가 생산 주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자가 생산 주체고, 매도자라는 사람이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있어서 거래량이 급감이 되면 이 매도자는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데, 매도자는 그걸 팔고 또 다른 수요자로 전환을 하는 사람이지 계속 생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개인의 물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또 다른 수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팔고 나서 수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매물을 급하게 내놓을 일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매물이 안 팔리면 다른 것도 못 사는 것이고, 그냥 하나를 매도를 하고 본인의 주거를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 그 물건이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량이 급감되는 것들, 일반적인 생산품에서 거래량이 급감되는 것들,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경우에는 세일 상품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주체 자체가 생산자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또 다른 그 매각을 하고 주거 이전을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매도자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낮춰서 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택은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는 생산 주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뭐 거래량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모든 시세가 떨어질 것이니까는 그 시세가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매입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될 때 꼭 거래를 해야 되는 과도한 대출을 갖고 있어서 그 대출에 대한 그 이자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매물들에 대해서는 뭐 경매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거래 급감은 그냥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거래세를 못 걷어들이는 입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거래세에 대한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세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거치지 않으니까 지금 뭐 어떤 거 하고 있어요? 보유세 올리잖아요. 그냥 보유세 올리는 거예요. 그럼 집값이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라의 세금이 증식되는 거고 나라는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떨어지면은요. 가격 떨어지면 이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요, 여러분들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값 떨어지면 여러분들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집값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가난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뭐 옷도 안 사게 될 것이고 차도 안 바꾸게 될 것이고 먹는 거 줄이게 될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 거래량이 지금 뭐 급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어떤 취득을 하려고 하는 지수들이 낮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모든 시세가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급매물들을 노리면서 계속 시장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매물들이 나왔을 때 내 거를 취득하려는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그냥 모든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뉴스를 보고 이 지금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선택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또 뭐 방송 이제 오늘 제가 할 내용은 다 했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좀 머리 깎았거든요. 머리 잘랐는데 이 머리 잘못 잘랐어요. 지금 너무 짧게 잘랐고 이 머리 잘못 자르면은 사실 한 달 정도 고생하거든요. 이거 기르는 동안. 근데 부동산 잘못 사면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리고 꼭 뭐 좋은 곳에서 부동산 사야 된다? 아니에요. 저 머리 반포에서 잘랐거든요. 반포에서 잘랐는데 그 반포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뭐 강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오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한번 저희랑 계속 얘기해보고 다음에는 한번 우리 지금 갭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갭이 뭐 수색 증산 뉴타운 같은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벌써 조합원 프리미엄만 한 3억 정도가 넘게 거래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금액이 3억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 뭐 지금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 갭이 지금 전세가 매매 가격이 지금 거의 1억 5천 이상 나고 있고 강북구나 도봉 쪽만 지금 1억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또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핸드폰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거래량에 대해서 너무 가격 하락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또 다른 시선을 한번 매도자의 입장은 생산 주체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 다른 것을 또 사는 수요자의 개념일 수도 있는 것이지 가격 하락이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굳이 싸게 내놓는 입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 대출이 많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